네, 저번 첫 시간에는 이제 기초 인터페이스 간단하게 하고, 그 다음에 뷰포트 조정하는 거 한번 했었고요. 그다음 오브젝트 생성하는 거 한번 했었는데, 그 후에 이제 오브젝트 생성했으니까 또 이리저리 조작을 해봐야겠죠. 그거에 대해서 또 한 편 더 찍을 건데, 일단 오늘은 기초 인터페이스 마지막으로, 음, 여기 상단에 있는 얘네 그래픽 아이콘들 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미리 오브젝트를 좀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. 어, 지금은 일단 제일 첫 번째 메뉴부터 한번 볼 건데, 일단 마디가 살짝 보면 끊어져 있어요. 사실 비슷한 애들끼리. 비슷한 건 아니지만 같은 좀 속성이라고 해야 되나? 관장하는 기능에 따라서 이제 나눠져 있는데, 첫 번째로는 요 체인이랑 언체인 스페이스 웹 링크 체인을 해볼 건데, 뭐 체인이라고 해도 링하고 해도 되고 링크라고 해도 되고, 이제 업계마다 좀 부르는 용어가 다르더라고요. 저는 둘 다 쓰긴 하는데, 체인이라고 하거나 링크라고 했을 때 좀 이거구나 생각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. 보면은 이렇게 이 원기둥 혼자 놀고, 얘도 혼자 놀고, 주전자도 혼자 놀고 다 상관이 없는데, 자, 요거대로 해보면은 이 원기둥이 하위 개체가 되고 싶어요. 어떤 애를 따라가고 싶어요. 그러면은 먼저 선택하고 셀렉티드 체인, 셀렉트 체인 눌러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점선이 나옵니다. 점선. 그래서 따라갈 상위 개체에다가 들고 가서 이 점선을 놔주시면은 이동으로 보시면은 이 원기둥은 따로 놀아요. 근데 이 주전자가 움직이면은 같이 종속이 돼서 움직이는 거고요. 회전도 마찬가지. 다음에 스케일 확대 축소도 따라갑니다. 그 체인 이제 종속을 하다가 그만하고 싶다, 남남이 되고 싶다 하면은 원기둥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체인 끊어진 모양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제 종속이 해제가 된 거죠. 따로 원래 됐었고 주전자가 움직여도 안 따라갑니다. 요거는 어떤 데 많이 쓰냐면은 이제 기계 부품들이나 이런 거 썼을 때 사실 기계 전문 프로그램 따로 있지만은 인베터든 캐드든 맥스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할 때가 많거든요. 생각보다 그때 이제 작은 하위 부품들 전기톱으로 쳤을 때 그 전기톱의 이제 체인 도는 이제 톱날 부분이 전기톱의 동체 부분, 몸체 부분에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럴 때 일일이 애니메이션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종속 명령을 통해서 체인 기능을 써서 이제 동체에다 체인을 걸어주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종속이 되면은 동체가 움직였을 때 같이 따라다니니까 훨씬 작업이 편해지고요. 그룹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.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종속일 뿐이에요. 선택은 따로 되거든요. 그리고 자, 세 번째 바인드 투 스페이스 웹이라고 있는데, 요거는 요런 개체보다는 박스 길다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결이 많아야 돼요. 스페이스 웹, 요 물결치는 모양 여기에 있거든요. 지오메트리 디포말드 들어가서 웨이브를 예로 들면은 이렇게 웨이브 치는 오브젝트 뭔가가 생기는데, 얘를 이 줄무늬가 있는 마디가 많은 박스를 스페이스 웹으로 아까 체인 거는 이런 거 똑같이 좌측 클릭 드래그해서 웨이브에 걸어주시면은 이 웨이브를 따라가는 거죠. 또 애니메이션 할 때 좀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. 실제 모델링 할 때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. 이 체인 기능들은 당연히 나중 모델링 끝나고 나서 뭐 통제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
그리고 뭐 유심히 아까 말했지만은 이렇게 마디가 나와져 있는데, 두 번째로 살펴볼 요 마디 시작해서 요 마디 끝날 때까지는 선택 관련이에요. 선택. 말 그대로 그냥 선택을 관장하는 메뉴들이 있는데, 요 셀렉트 오브젝트 요걸 활성화시켜서 보시면은 이게 활성화됐을 때 그냥 선택만 되는 거예요. 선택만. 아무것도 안 하고 선택만. 요것만 쓰면은 별로 의미가 없고, 나중에 선택한 후에 다른 이제 조작 메뉴들을 써서 할 수가 있고요. 오브젝트 여러 개 만든 이유가 요 다음 거 Select by Name 을 누르면은 오브젝트의 이름 리스트가 딱 뜨고, 그 해당하는 오브젝트 이름을 선택해서 OK 버튼 눌러주시면은 그 오브젝트가 선택되는, 엄청나게 많은 모델링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오브젝트가 생기면은 그 속에 파고든 오브젝트나 이런 걸 선택하기가 힘들 때 이름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고요. 그 다음에 이거 레탱귤러 셀렉션 리즌 모에 돼 있는데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 메뉴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. 요게 돼 있을 때는 뭐 따로 눌러서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고, 좌측 클릭 드래그 했을 때 이제 사각형으로 드래그 라쏘 올가미가 나오게 하는 메뉴고요. 여기 보면 작은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. 구석 오른쪽에 꾹 누르면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. 동그라미로 올가미가 나오고요. 오브젝트 있는 데서 가볼게요. 동그라미 하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, 동그라미에 걸리는 이제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고, 세 번째는 다각형 선택인데, 드래그를 한번 해서 점선이 나오고, 그 다음부터 클릭 해서 이제 완전히 매듭을 지어주시면은 그 올가미에 걸리는 애들이 선택되는 거고요. 다음 완전히 이제 라쏘 셀렉션인데, 올가미 이거는 좌측 선택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선이 그냥 쭉 나와요. 그림판에 그림 그리듯이. 이 선에 해당하는 선 클릭 드래그를 해제하면은 그 선에 걸렸던 영역에 있던 애들이 다 선택이 되고요. 그다음 스프레이 마지막으로 좌측 클릭 하고 그냥 드래그를 하면 여기 동그라미 점선이 생긴데, 여기 걸린 애들은 다 선택되는 겁니다.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제일 많이 쓰는 건 사각형을 당연히 많이 쓰죠. 저희한테 익숙하니까. 근데 때에 따라서 가끔 다른 형태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때 써주시는 메뉴입니다. 그다음 마지막이네요. 윈도우랑 크로싱인데 선택이랑 같이 연동되는 겁니다. 이것도. 자, 요렇게 돼 있을 때는 점선에 상자가 걸쳐져 있죠. 클릭 드래그 할 때 여기 끄트머리 조금이라도 오브젝트가 살짝 닿아 있으면은 선택이 되는 거고요. 요 버튼을 한번 눌러서 활성화 시키면은 크로싱 상태가 돼서 올가미 안에 상자가 있어요. 아까랑 같은 요령으로 선택을 해도 선택이 안 됩니다. 클릭 드래그를 해서 그 오브젝트가 전부 다 이 올가미 안에 들어왔을 때만 선택이 되는 메뉴고요. 다른 데서는 좌측 클릭 드래그를 왼쪽에서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오냐,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냐, 이걸로 많이 통제를 하는데, 맥스는 아예 그런 건 상관없이 이 버튼으로 그런 옵션을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한 개 더 지나치면 안 되겠죠. 셀렉션 필터라고 있는데, 지금 얘들 오브젝트들은 다 지오메트리거든요. 얘들은 속성이 지오메트리가 선택이 돼요. 근데 이 오브젝트들의 속성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건데, 만약에 라이트, 조명을 선택하겠다 하면은 다른 애들 이제 라이트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됩니다. 라이트만 선택 가능하고요. 헬퍼나 웹만 또 선택하겠다 하면은 딴 것도 선택 안 되고, 이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속성을 선택해서 그 속성에 해당한 오브젝트만 골라서
선택을 할 때 쓰는 메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셀렉트 설명부터 한번 쭉 끝냈고, 그 다음이 제일 많이 쓰게 되는 3인방이 있고, 이동, 회전, 스케일.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는 중심점 관련인데, 요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돼가지고 간단하게 일단 쭉 넘어갈게요. 이동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오브젝트가 선택되면은 그게 해당하는 이제 기즈모라고 하는데, 이런 통제 핸들이 생기고, 그 핸들에 따라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, 회전을 할 수가 있고, 회전할 수가 있고, 확대 축소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메뉴인데, 모델링 할 때 요 세 기능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쓰냐에 따라서 나중에 능률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싫어도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. 맥스를 하다 보면 요 세 개는 적어도 다른 거는 못해도 요 세 개 충분히 나중에 연습을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뷰, 여기는 이제 셀렉트 해서 얘 축들 방향 X, Y, Z 방향이 모드에 따라서 바꿔져요. 해당하는 데서 달라지는데, 뭐 이제 그 중심점 어떨 때마다 좀 통제하기 편한 방향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쓰고요. 기본적으로는 뷰에서 거의 뷰로 X, Y, Z 방향 정해진 대로 그냥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다음 세 번째, 요거 네 번째인가? 요거 보면은 피벗 포인트 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, 이렇게 두 개, 세 개, 네 개 제가 선택을 해서 회전을 해볼게요. 회전. 자, 이 상태일 때 다중 선택을 하니까 두 오브젝트 사이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, 이때는 여러 가지 선택된 애들의 정말 그 센터가 되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이 이루어지는데, 그래서 모드를 꾹 눌러서 요 각 오브젝트마다 피벗이 생기게 하면은 회전을 걸었을 때 오브젝트마다 따로따로 각개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. 이동, 회전, 스케일도 마찬가지고요. 같이 합쳐진 거면은 그 한기점을 통해서 또 통제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중심점 여러 가지 선택했을 때 어떤 걸 따를 거냐 하는 건데, 필요에 따라서 이것도 바꿔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 요 두 개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안 쓰는데, 요거 이름이 select and 뭐 manipulate 이래 돼 있는데, 보시면은 이게 꺼져 있을 때는 이동으로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에 뭐 아무 변화가 없는데, 요게 선택되어 있을 때는 이 초록색 무슨 선이 생기죠. 이 초록색 선을 갖다 대면은 얘 반지름값, 이런 수치값, 기본 정보들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. 여기에 갖다 대서 좌측 클릭 드래그를 하면은 이제 그 속성값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. 확대 축소와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. 여기 잡고,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수치값만 바꿔주고, 이 안에 정말 속성 중요한 거 있는 거는 편집 탭 들어가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안 씁니다, 저는. 그 다음에 키보드, 뭐, 숏컷, 오버라이드 토글 뭐 이래 돼 있는데, 이거는 단축키, 이제 기본, 나중에 커스터마이즈 들어가가지고, 자기만의 뭐 단축키 목록을 만들다든가, 그럴 때, 그 단축키를 쓰겠다, 안 쓰겠다, 비활성화 해주는 버튼이고요. 다른 자리에서도 사실 맥스를 쓸 때가 많아가지고, 자기 거 키보드 세팅은 웬만하면 저는 비추천하고요. 왜냐하면은, 또 다른 툴처럼 뭐 기능이 좀 없으면은 단축키가 빈자리가 많아가지고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, 맥스는 또 이제 기능이 많다 보니까 웬만한 키보드에 다 단축 기능이 이미 포함이 돼 있어서 자기만의 키보드 단축키를 만들면은 기존에 있던 기능을 못 쓰게 되는, 단축키가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서
저도 이리저리 연구는 해봤는데 그냥 쓰는 게 최고더라고요.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 거의 안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자석 시리즈, 이 네 가지 중에 순서대로 이동, 회전, 스케일 이렇게 같이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이동일 때 요 숫자 3 적혀있는 스냅 토글이 켜져 있으면은 요 노란색 뭐 보이시나요? 요 노란색? 자, 이게 꺼져 있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켜져 있을 때 이렇게 끝점이 선택되죠. 지금은 이동을 할 때 어떤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딱 걸리면서 지금 그리드도 선택이 되네요. 이렇게 그 지점에 딱 맞게 이동을 할 때 쓰는 건데, 요 오른쪽 클릭해서 아이콘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옵션이 뜨고요. 다른 캐드나 이런 데서 오스냅 같은 기능이고요. 뭐 인테리어나 이런 데 할 때 딱딱 떨어지게 할 때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. 요 두 번째 요게 제일 많이 써요. 요건 진짜 많이 쓰는데, 요게 비활성화 됐을 때 회전을 할 때 위에 각도 표시는 나오지만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자기 마음대로 돼서 정확하게 뭐 90도 이렇게 꺾어야 된다 할 때는 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맞추기가 너무 힘들거든요. 그럴 때 앵글 스냅을 켜주시면은 돌아갈 때 딱딱딱딱딱 걸리면서 5도씩 정확하게 돌릴 수가 있어서 원하는 각도에 정확하게 위치시킬 수 있고요. 그리고 퍼센트 스냅 요거는 확대 축소할 때 쓰는데 있으나 마나한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10%씩 처음엔 따각따각 걸리게 돼 있는데, 각 스냅마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해당하는 이제 수치값을 바꿔주면은 그 반응하는데 이제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, 사실 조정하는 값도 어디다 고쳐야 되는지 좀 복잡하고, 여기도 5도씩 돌아가게 돼 있죠. 뭐 이런 거 할 때 좀 기본적으로 그냥 쓰는 게 최고더라고요. 이것도. 그 다음에 에디트 네임 셀렉트 셋, 요거는 뭐 한가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뭐 이름을 바로 통제하는 기능인데 저도 잘 안 써가지고, 이거 그룹이랑 좀 비슷한 기능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덩어리 하나 만들고, 지금은 실린더 1만 돼 있는데 박스도 영입을 하겠다, 얘도 영입을 하겠다 했을 때 나중에 이 친구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요 버튼으로 하네요. 선택을 하는데 요 옆에 다른 기능도 있어요. 얘랑 뭐 투 해서 딴 거를 선택하고 놀다가 얘 두 개만 다시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 요 폴다운 메뉴 해서 투 그러면 이 두 개가 선택이 되고, 네임 아까 제가 지정한 네임 애를 선택을 하면은 그 네임에 지정했던 애만 선택되고, 이제 셀렉트 그룹 같은 거죠. 그냥 정말 그룹과는 또 다른 기능이라서 요 뒤로는 잘 또 안 쓰고요. 사실은 제일 좀 많이 안 쓰는 비주류 버튼이 요거랑 요 두 개랑, 그 다음에 요거, 그 다음에 퍼센트랑 요 위아래 토글, 이동 버튼, 요 몇 가지가 있어요. 좀 버림받은 애들이. 약간 설명이 껄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리고요. 너무 많이 안 써가지고. 그 다음에 좀 많이 써요. 요거는 자, 미러인데 그냥 누르면 오류 뜨죠.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다고. 주전자로 해볼게요. 주전자로. 자, 주전자가 있는데 미러를 넣으면은 반전이 되고요. 대칭으로 카피를 한다 하면은 대칭 복사까지 되는, 각 축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
어떻게 거울을 대서 복사할 건지 더 정해줄 수가 있는 메뉴고요. 이건 좀 모델링 할 때 좀 쓰긴 써요. 이거 쓰고, 또 얼라인, 정렬 선택되어 있을 때 정렬하고 싶은 오브젝트 선택을 하시면은 팝업창이 또 뜨고, 그 팝업창에 옵션을 건드려서 센터로 뭐 중심과 중심이 정렬되게 하겠다,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오케이 해주셔서 정렬을 하는 툴이고요, 말 그대로. 그다음 토글 리본 뭐 이렇게 있는데, 토글 리본 요거는 밑에 눌러보면 껐다 켜졌다 하죠. 그 리본 그래픽 아이콘 말고도 신기능인데, 사실은 모델링 할 때 요런 옵션들을 들어가서 바로바로 할 수 있다 이러는데, 이것도 저기 모디파이 편집 탭에 가면 다 있는 기능이라서 제가 볼 땐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싶네요. 이게 있고, 그다음 세 번째 커브 에디터. 아직은 뭐 애니메이션 작업한 게 없어서 커브가 전혀 없는데, 뭔가 애니메이션을 줬을 때 애니메이션 하나 줘볼게요. 그러면은 요렇게 뭐 커브가 하나 생기는데, 요 커브를 여기서 이제 뭔가 커브 곡선을 이루면은 나중에 얘가 이동하는 뭐 속도나 가속도, 감속도 이런 거를 정해줄 수가 있는 메뉴고요. 애니메이션 할 때 좀 많이 써요, 이것도.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서 좀 볼게요. 그러면 스체매틱 뷰 뭐 이래가지고 조직도를 펼치는데, 이렇게 보면 힘든 게 아니고 확연히 보려면 바이패드 같은 거, 이런 애니메이션 할 때 뼈다구 링크 같은 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개체들의 링크 걸린 조직도를 볼 수가 있어요. 얘가 어디에 종속돼 있고 어디에 종속돼 있는지 알고 싶다 할 때 조직도를 펼쳐서 또 그거에 해당하는 걸 눌러서 선택도 바로 가능하고요. 이럴 때 쓰고, 여기서부터 또 비주류를 좀 넘어가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매핑과 렌더링인데, 매트리얼 에디터라고 있어요. 또 매트리얼 에디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팔레트가 뜨고요. 처음 2012 버전 이상부터는 요게 먼저 뜰 건데, 뭔가 매핑하고 싶은 걸 꺼내서, 노드 방식인데 얘를 꺼내서 뭐 딴 데 넣어주면은 이런 색깔이 들어가는 그런 매핑 방식인데, 사실 맥스는 슬레이트 매트리얼 에디터 보다는 컴팩트 매트리얼 에디터, 옛날 거 여기 팔레트에 색깔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미리미리 바로 볼 수 있게 해서 적용하는 거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, 대부분의 교재들 봐도 사실 다 이 방식으로 써요. 매핑은 모델링 말고 매핑 할 때 쓰는 거고요. 껍데기 조정. 그리고 세 번째 세 가지가 이제 마지막인데, 주전자로 돼 있어. 주전자. 제일 끝에 거부터 설명드리면은, 렌더링 프로덕션에서 말 그대로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. 이제 렌더링을 하면은 다른데 맥스가 안 깔려 있어도 이 2D 이미지를 통해서 2D 이미지를 출력을 해서 JPG든 뭐 여러 확장자를 바꿔서 다른 컴퓨터로 보내줄 수도 있고 살펴볼 수도 있는 기능이고요. 그 전에 렌더 프레임 윈도우 이걸 누르면은 그 전에 렌더링 했던 거를 바로 다시 볼 수 있는 메뉴고, 렌더 셋업이라고 있어요. 요게 제일 렌더링 중에 중요한데, 렌더링 관련해서 파우창이 뜨고, 뭐 그림 사이즈를, 출력되는 그림 사이즈를 바꿔서 렌더링 하면은 훨씬 더 큰 그림으로 렌더링을 하거나, 다른 렌더러를 써서 뭐 또 더 질 높은 렌더링 출력물을 낼 때 쓰는 창이 나옵니다. 그래서 사실 좀 마음 급하게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, 요것만 해도. 근데 요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여러 가지 중에 아까 이동 회전 스케일 요거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앵글 스냅, 체인은 뭐 저도 좀 자주 쓰긴 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미러, 정렬 뭐 이 정도. 모델링은 그렇고요. 그 다음에 매핑해서 렌더링 할 때 가끔 쓰고, 가끔 아니고 이것도 자주 쓰지만은 모델링 할 때는 요 앞에만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동 회전 스케일은 너무 후루룩 지나간 것 같아서 한 번 더
자세하게 한번 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힘들겠지만은 다들 힘내서 영상의 질이 좀 높진 않지만은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모델링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